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스네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4장 2차원에서의 운동 부분을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앞서 1차원에서의 운동을 봤죠?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벡터 이제 그 물리학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학이라고 했죠? 예, 그거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시 뭐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했던 등가속도 운동은 이제 1차원이었고 이제는 2차원. 예. 그리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이제 특수한 경우로 포물체 운동까지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운동, 그러니까 등속원 운동, 예. 뭐 하다 보면서 조금 심화 학습으로 이제 뭐 접선 및 지름 가속도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요 2차원에서 운동 이 부분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내용 차근차근 봅시다. 자, 우리가 1차원에서는 뭐 1차원 뭐 X축이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에 깃발 꽂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체 뭐 입자의 위치를 이렇게 그 X좌표를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자, 2차원에서 3차원, 뭐 2차원 내지는 3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입자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 원점을 꼬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 위치를 머리로 하는 벡터, 요걸 위치 벡터라고 그래요. 위치 벡터. 이거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 ti 때 위치 벡터가 ri 벡터라고 하고 나중 시간 tf일 때 위치 벡터가 rf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변이 벡터는 답부터 얘기하면 변이 벡터는 얘입니다. 이게 변이 벡터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으면 네모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벡터들 보면은 어 ri 벡터하고 네모 벡터를 더하면 그러니까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ri 벡터의 꼬리에서 네모 벡터의 머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 rf 벡터죠. 그러니까 네모 벡터는 rf-ri 벡터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가 돼요. 이거를 변이 벡터라고 합니다. 변이 벡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무슨 델타 머시기 벡터가 있을 수 있어요. 델타 머시기 벡터. 예를 들어 델타 x 벡터가 있다. 그럼 얘는 그러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 건데 이때 그 꼬리가 델타 x 벡터의 꼬리, 델타 x 벡터의 꼬리가 xy 벡터의 머리예요. 델타 x 벡터의 머리가 xf 벡터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xi를 아니 뭐래 머리꼬리 아이고 헷갈려. 아무튼 xy 벡터를 꼬리로 하고 xf 벡터를 머리로 한다. 그러니까 뭐 델타 머시기 벡터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일반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가 머리고 처음 위치 벡터가 꼬리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델타 x가 x 성분, 이제 델타 y가 y 성분, 델타 z가 z 성분. 그 델타 x는 xf-xi고 델타 y는 yf-yi고 델타 z는 zf-zi예요. 그러니까 1차원은 맨 앞에만 보여줬던 거예요. 맨 앞에만 델타 x하고 xf-xi가 같다. 1차원은 이것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것의 일부만 봤던 거죠. 1차원에서는. 자, 다음. 자, 위치 벡터, 변이 벡터 했으니까 다음은 속도 벡터 해봐야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입자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속도니까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 벡터는 V 에버리지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 델타 R 벡터가 변이라고 했죠, 변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델타 R 벡터를 델타 T로, 그러니까 스칼라 델타 T분의 2를 곱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이제 델타 T는 양수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평균 속도 벡터하고 델타 R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까지 쓰기는 써볼까? 자, 얘는 Vx 에버리지 I hat, Vy 에버리지 J hat, VZ 에버리지 K hat. 그런데 이제 이게 Vx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Xi, Vy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Y, VZ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1차원에서 Vx 에버리지가 델타 T분의 델타 X다. 예, 이 부분만 보여줬던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에, 예, 거듭 말하지만, 이게 변이 벡터다. 그럼 변이 벡터면은, 어, 변이 벡터 따라서 이쪽 방향이 그 평균 속도 벡터의 방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치 하면 순간 속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은, 자,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접선에 입자 경로에 접하는 선에, 예,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은 순간 속도 벡터는 이렇게 운동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 순간 속도 벡터, 그러니까 강 부의 벡터 에버리지 따라 나가고. 자, 그래서 평균 속도 벡터가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였잖아요. 자, 여기다 극한을 취한다 이거예요.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그러면 이제 이게 순간 속도 벡터고, 뭐 앞에서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극한의 분모 문제 델타에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dt분의 dr 벡터,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는다? 예, 위치 벡터 r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순간 속도 벡터가 얻어진다는 얘기죠. 순간 속도 또는 줄여가지고 강 속도. 예, 그리고 순간 속도 벡터는 이 방향은 입자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1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속도 벡터의 크기를 속력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 여기 뭐 그 맥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vxi hat, vyj hat, vzk hat 공간이 없으니까 얘는 위에다가 자 vx는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vy는 y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vz는 z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그래서 역시 1차원은 vx는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다. 1차원은 이 부분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원에서는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그냥 vx였잖아요. 1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2차원 내지는 3차원에서는 루트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더하기 z 성분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차원은 역시 이 일부분만 보여줬던 거죠. 자, 속도 벡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가속도 벡터. 자, 역시 입자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처음 시간 t일 때 위치 벡터 RR 벡터. 자, 이거는 나중 시간 tf일 때 위치 벡터 RF 벡터. 그럼 바로 앞에서 봤지만 순간 속도 벡터는 운동 경로에 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뚜뚜뚜뚜뚜 접하는 방향이라고 하고 이게 처음 속도 벡터. 자, 그 다음에 순간 속도 벡터를 운동 경로에 접한다.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이게 나중 속도 벡터. 그래서 얘네 둘을 한적한 곳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요.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한적한 곳으로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두 벡터의 꼬리를 일치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때 델타 V 벡터,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 아까도 말했지만 델타 머시기 벡터는 그 처음 것을 꼬리로 하고 나중 것을 머리로 한다.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델타 V 벡터를 그때까지 걸릴 시간 델타 t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 가속도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가속도 벡터는 델타 V 벡터와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델타 t로 나눴다. 다시 말해서 스카자 델타 t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델타 t는 양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풀었으면 이거는 ax average I hat, ay average j hat, az average k hat. 근데 이거는 델타 t분의 델타 vx, ay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vy, az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vz.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차원은 요 맨 앞에 거 이 일부분만 보여줬던 거죠. 자, 다음 평균 가속도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이제 순간 가속도가 나오겠죠. 뭐 순간장을 생략해서 그냥 가속도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 요게 이제 평균 가속도고 거기다 이제 극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은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극한에 분모 분자에 델타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번잡해 보인다. 그래서 dt분의 dv 벡터 그리고 뭐라고 있는다? v 벡터를 t에 대해 미분했다 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때 속도 벡터 v 벡터는 위치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러면 이제 분자는 d가 두 개가 있고 분모는 dt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위치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순간 속도 벡터는 입자 경로에 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순간 가속도 벡터는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뭐 예외라고나 할까? 순간 가속도 벡터가 입자 경로에 수직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순간 가속도가 입자 경로에 수직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목차 설명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등속 원운동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순간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입자 경로에 수직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막 이리저리 복잡합니다. 그것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원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2차원 내지는 3차원의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로 확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뭐 하죠? 등가속도 운동도 확장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그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트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뭐 2차원이면 X방향과 Y방향이 있을 텐데 얘네 둘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영향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 X성분 AXY, Y성분 AY. 그래서 AX도 AY도 둘 다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적분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대입을 해주거나 그러면 속도 벡터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됩니다. 나중 속도 벡터는 처음 속도 벡터 더하기 AT. 또 뭐 역시 이것도 적분을 해주거나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위치 벡터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 위치 벡터는 처음 위치 벡터 더하기 VIT 더하기 2분의 AT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X가 0이 아니고 AY도 0이 아니라면은 입자 경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자 경로는 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축 위에서 그 빛을 비춰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이렇게 X축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Y축을 수직하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Y축을 따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은 X방향과 Y방향의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은 서로 별개인 거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쯤 했으면 이제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2차원인데 시간이 0초일 때 X성분이 20m/s, Y성분이 마이너스 15m/s. 이게 처음 속도.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 벡터는 빵.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가 X성분이 4.0, Y성분은 문제에 안 나왔는데 0이에요. 0. 그래서 I hat m/s squared. 자, 이럴 때 질문 A, 임의의 시간에서 속도 벡터를 구하래요. 그럼 나중 속도 벡터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예요. 자, 그래서 20i hat 마이너스 15j hat 더하기 4.0 i hat t. 그럼 그 다음은 이제 i hat끼리 모아주고 20 더하기 4.0t. 그 다음 이제 x hat끼리 근데 x에서는 하나 아니, j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15j에. 이렇게 하면 질문 A의 답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뭐 단위까지 붙이자면 미터 퍼 세컨드.
자, 다음 질문 B. 시간이 5.0초일 때, 그러면 질문 A에서 구한 거에다가 시간에다 5.0초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4.0 곱하기 5.0 I 햇 마이너스 15 J 햇. 그러면 이게 4, 5, 20. 그러니까 이게 40이죠. 다 지워버리고 40이라고 씁시다. 너무 40 I 햇 마이너스 15 J 햇. 자, 속도 벡터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데, 속력은 속도 벡터의 크기죠. 그러니까 루트 x승분의 40이 아니고 4.0이 아니고 40 루트 x승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3m/s.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이루는 각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1도. 이제 4사분면 각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21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360도 더 하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다음 질문 C. 이제 임의의 시간에서 그 x좌표, y좌표 구할 필요 없죠. 위치 벡터 구해버리면 그냥 바로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 벡터는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 vi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그러면 ri 벡터가 빵이고 vi 벡터가 20 ihem 마이너스 15 jhet.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가 4.빵 4.빵만 쓰면 안 되고 4.빵 ihet까지 ihet. 그 다음 t제곱. 아이쿠, 그러고 보니 앞에 t를 안 곱했었네. t를 t. 네, 그 다음은 이제 ihet끼리 j끼리 모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 더 깔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입자의 x좌표와 y좌표가 변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앞에선 직선이었는데 입자 경로가 지금은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 가속도의 y 성분이 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x축에 수직하게 빛을 비추면은 x축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y축 방향에 빛을 비추면은 가속도가 0.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포물선으로 입자 경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처음 위치, 5초가 지나서 여기가 왔다. 여기가 나중 위치. 그리고 아까 질문 B에서 요 각도가 마이너스 21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잰 게 21도란 뜻이죠. 네. 자, 그래서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인데 어떨 때는 직선이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포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참고로 얘기해 드리자면, 자, x축, y축, x축, y축.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요 경로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주요 경로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예, 가속도하고 의 X성분과 Y성분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 2번은 X성분, Y성분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나머지 하나는 음수일 때. 자,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예제처럼 X성분은 양수인데 Y성분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4번은 X성분이 음수고 Y성분이 0인 경우. 자, 그 다음 5번. 5번은 X성분이 0이고 Y성분이 양수인 경우. 6번은 X성분이 0이고 Y성분이 음수인 경우. 사실 뭐 이런 경우 말고도 조건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긴 해요. 이런 경우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건 생각 안 할란다.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주요 경로가. 자, 이 6가지의 주요 경로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관심을 제일 많이 끄는 거는 뭘까요? 1, 2, 3, 4, 5, 6 중에 뭘 것 같아요? 예, 뭐냐면 6번. 6번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끕니다. 가속도의 X성분이 0이고 Y성분이 음수인 경우. 예, 이게 얘가 제일 파퓰러한 케이스인데 예, 이제 결국 다음 단원에 대한 미끼인 거죠. 그게 바로 포물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탄 같은 걸 빵 쏘면은 쭉 올라갔다가 최대 높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속도 X성분이 0이고 Y성분이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7 음수예요. 예. 뭔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것의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인기 있는 경우 포물체 운동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사전 빌드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속도를 좀 분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속도가 있는데 이거를 뚜뚜뚜뚜뚜뚜뚜 분해해 보면은 처음 속도의 X성분 VXI가 VI 코사인 세타이라는 거 할 수 있고 처음 속도의 Y성분이 VI 사인 세타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VI는 처음 속도의 크기고 세타 I는 그 처음 속도 벡터하고 X축 사이의 각도가 이제 세타 I 처음 각도죠. 자, 이런 사전 빌드업을 조금 해두면 좀 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로 왔다. 그러면 이제 속도 벡터는 운동量입자 경로에 접한다는 거 이미 얘기했고, 얘가 이제 X성분, Y성분, 그래서 나중 각도가 세타 F라고 하면, 자, 그래서, 예, 가속도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G로 썼잖아요. 마이너스 9.80 m/s 스퀘어드 또는 간단히 줄여서 마이너스 10 m/s 스퀘어드. 근데 그걸 마이너스 G라고 썼잖아요. 벡터로 쓸 때는 마이너스 G 벡터라고 안 하고 그냥 G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X성분은 없고 Y성분은 있죠. 마이너스 G, J 헷.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G 벡터라고 안 쓰고 그냥 G 벡터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X성분이 0이고 Y성분이 마이너스 G. 자, 속도 벡터는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그래서 X성분의 가속도 X성분이 0이니까 속도의 X성분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 I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Y성분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VI 사인 세타 I, AY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입해서 마이너스 GT. 예, 아까 앞에서 사전 빌드업한 거 썼죠. 처음 속도 벡터 X성분 VI 코사인 세타 I, Y성분 VI 사인 세타 I.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속도의 X성분 VXF, Y성분 VYF가 얻어져요. 그러면 이제 루트 나중 속도 X성분의 제곱 더하기 나중 속도의 Y성분의 제곱 해주면은 예, 나중 속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는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의 Y성분. 왜냐면은 이제 속도 벡터가 입자 경로에 접하니까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도 구하는데 탄젠트 역함수 위치 벡터의 X성분의 Y 벡터의 위치 벡터의 Y성분 이렇게 구하는 건 예, 아주 택도 없이 틀린 얘기예요. 속도 벡터가 입자 경로에 접하기 때문에 탄젠트 역함수 속도 벡터의 X성분분의 속도 벡터의 Y성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다음 포물점 운동 위치 벡터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X성분은 예, 역시 이제 AX가 빵이니까 그 항은 없어졌고 VXY 대신에 VI 코사인 스타 I 대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Y 성분은 이제 AY 대신에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이제 VYI 대신에 VI 사인 스타 I 이렇게 대입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래도 해보면 이 X성분과 Y성분이 다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 t를 도식에서 소거를 해요. 소거를 해주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니까 이 공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Y좌표가 그 X좌표의 2차 함수다. 그야말로 입자 경로가 포물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